97세 할머니가 매일 하는 이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8세에도 우리 뇌에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론에서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97세가 되신 이 할머니는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십니다. 오전에 손주와 통화한 내용도 기억해서 적고 오후에 이웃과 나눈 대화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9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축하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치매는 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예방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지에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78세인 사람의 뇌조직을 분석한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기존의 세포들만 점점 죽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번 연구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연구팀은 78세에도 뇌의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세포들이 기억 형성, 학습,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이 든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세포 수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입증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97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일기를 쓰고 그림 그리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78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지만 97세에도 기억 중추인 해마에서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할머니의 놀라운 기억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손주들의 생일을 기억해서 전화를 걸고 매일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이런 활동들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기 쓰기가 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매일 일기를 쓰려면 그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의 일상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밤에 일기를 쓸 때 새벽에 일어난 일을 꼼꼼하게 기억해내는 것은 중년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손주와 통화한 내용을 기억해서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화에서 손주가 무엇을 말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땠는지 등을 모두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런 기억 회상 과정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상당한 뇌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메모 형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또한 펜을 이용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도 뇌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한 명 나오면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간병을 직접 할 수 없어 시설 좋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시게 되면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활동입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혈관에도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꼭 어려운 언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영어 단어나 일본어 기초 회화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와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는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입니다.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손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 세밀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뇌 자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손동작이 필요한 뜨개질이나 십자수 같은 취미 활동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는 독서와 퍼즐 풀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스도쿠나 낱말 퍼즐, 십자말풀이 같은 게임들도 논리적 사고와 기억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은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악 활동입니다.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악보를 읽고 리듬을 맞추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복합적인 활동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간단한 악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 블루베리,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당분이나 포화지방은 뇌 건강에 해로움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뇌 활동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우울감이 지속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청력 관리입니다. 난청도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듣기 어려워지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뇌 자극도 감소합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상태라면 미루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모두 뇌와 몸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소파에만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뇌의 퇴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기관입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 되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배우려는 의지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97세 할머니의 사례처럼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정말 좋은 치매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일기 쓰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 과정에서도 기억을 회상하고 언어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뇌훈련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력 게임, 계산 게임, 언어 게임 등을 통해 재미있게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원예 활동도 훌륭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물을 주는 시기를 기억하고 성장 상태를 관찰하고 손으로 흙을 만지는 등의 활동이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하기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레시피를 기억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에 맞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기억력, 집중력, 순서 배열 능력 등이 모두 사용됩니다. 특히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서 만들어 보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행이나 나들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길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뇌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활동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을 받을 때 더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지지와 격려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78세에도 우리 뇌에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97세에도 매일 일기를 쓰며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신 할머니의 사례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뇌 건강을 위한 습관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걷기,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 배우기, 뜨개질, 독서, 사회적 활동, 음악 활동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뇌와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소파에만 앉아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청력을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와 몸이 부지런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예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별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예방법들이며 개인별로 적합한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